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흥국 증시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도 매도세를 보였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5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60선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정부가 14일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로 양국 간의 공동 성명이나 기자회견을 생략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화장품이나 면세점 등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인 것이 특징 지역이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8%나 급락이 있었는데요. 향후의 성장성만 좋다면 이런 낙폭 과대를 이용한 매수 전략도 유효한 거겠죠. 자, 출중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은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지 추천주 듣는 시간 가질 거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시간도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을 거고요.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을 시초가 공략주로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츠 환불을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이츠 환불, 그 여자분들은 많이 아실 수 있는 이제 그 브랜드죠. 화장품 회사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고, 또 이제 그 화장품주 하면은 사드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또 한중 정상회담이 좀 이어질 내일부터 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실적 그 상승을 우리가 분위기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2분기에 동사에 그 적자가 있었습니다. 15억 적자가 있었는데 그 적자를 저점으로 해서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다시 흑자로 이제 83억 흑자로 전환했고요. 지금 4분기 아직 실적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3분기 한 2배 정도 수준이 한 160억 이상의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 자회사 네오팜의 실적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추세에 지금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인데, 지금 최근 4년간의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은 2014년부터 50억, 63억, 96억,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 달성 130억 정도 수준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츠 환불 상장 초기부터 이제 관심을 끌었던 달팽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이 그 중국에서 위생허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실망감을 계속 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후저우 중국 현지 공장이 8월 달에 이제 완공이 됐고 11월에 해당 위생 허가가 지금 취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시험 가동 시작하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그러면 또 하나의 신규 매출이 창출이 되는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드 보복 관련해서는 10월 31일 날 있었던 한중 협약 이후에 또 한중 정상회담이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올해 안에 좀 일단락 짚고 넘어갈 수 있게 돼서 상당히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좀 증권사 레포트의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후저우 공장 가동률이 내년에 한 20% 정도 수준만 나와도 연 한 400억 정도의 이제 신규 매출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 이걸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후저우 공장 캐파는 연간 약 2천억 정도 수준이다라고 좀 짐작을 해볼 수 있겠는데, 내년에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사드 문제의 원만한 해소가 중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그 중국에서의 매출 추이가 상당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가격적으로는 지금 현재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좀 공략을 해봐도 크게 무리 없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전일 종가 부분이 52,200원인데 5만 원 정도 수준에서 전후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43,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츠 환불을 관심주로 주셨는데 어제 화장품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이 낙폭을 이용해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네, 이츠 환불이 사실 이번 주 들어서 이틀 연속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그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된 사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올해가 지나면은 해묵은 악재,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내년부터는 특별히 뭐 우리나라에서 사드를 뭐 추가 배치한다던가 어떤 새로운 국면 전환이 없을 경우에는 올해 안에 그 사드와 관련돼서는 좀 문제는 덮고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중요한 문제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그 사실 정상회담 발표문을 그 보통 이제 발표를 하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는 그냥 언론사에만 넘기고 발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뭐 특별하게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올 거는 없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돼서는 더 이상 뭐 중국하고의 문제가 당분간은 좀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내년에 어떤 그 매출 성장의 어떤 추이,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최근의 주가 하락은 뭐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다.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이치 한불이었습니다. 화장품주였고요. 지금까지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한 발 앞선 타이밍으로 성장 가능성에 투자한다. 임정희.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팀장 오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임정희 대리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두 분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추천주 듣기에 앞서서 전일장 특징주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향후의 성장성이 좋다면 굿팻말을 드시겠고 아니다 하시면 배드팻말을 드시겠죠. 먼저 볼 종목은 바로 LG전자입니다. LG전자의 주가가 이제 1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가 최근에 좀 길게 이어졌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요. 박용경 팀장께 굿 의견부터 들을게요. 네,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주력 제품인 이제 뭐 프리미엄 가전과 그리고 그 TV 매출이 거의 뭐 LG전자의 성장성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TV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패널 가격이 조금씩 좀 안정화가 되고 있으면서 TV 자체적인 생산 단가도 같이 좀 마진율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제 좀 그 화면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좀 특수를 누리면서 TV 매출이 조금 증가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일단 지금 가격에서도 조금 뭐 분할 매수적으로 대응을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측면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뭐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최근에 좀 괜찮게 흐르면서 지금 저점이 한번 지금 60일선까지 한번 터치를 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 흐름은 좀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대응 자체로는 지금 뭐 기존에 최근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떨어지면 분할 매수로 하시는 걸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한 10만 5천 원 선까지 좀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LG전자 추가 상승 여력 있다라는 관점에서 박용경 팀장님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 임정희 대리께서 배드 의견 주셨거든요.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선 그냥 배드 의견 드린 거는 사실 우선 주가가 올해 좀 많이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스마트폰 관련된 적자 사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적자 사업에 대한 좀 더 해결권이 좀 보이기 전까지는 좀 더 이제 차익 실현 좀 구간이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12월 13일 수요일 국내장이 지금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볼 거고요. 저희 출증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볼 거고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앞서 미국 증시에서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또 한 번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마감이 됐었습니다. 통신주, 금융주가 강세였는데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늘은 좀 눌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0.3% 조정을 받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주가 역시 0.7%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77,200원 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1%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LG화학과 네이버의 주가가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 2.5%나 주가가 밀렸었고요. 주가는 지금 4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는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KB금융이 0.5% 강세, 신한지주도 0.2% 소폭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정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어제 종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약보합권 출발이고요. 2,460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0.5% 강세 출발인데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와봤는데요. 코스닥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한 1위부터 15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펄어비스의 주가만 한 1%대 좀 밀리고 있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가가 5% 이상 급등이 있었죠. 지난 9월에 상장이 됐었고 온라인 게이밍 검은 사막이 또 북미와 유럽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실적 개선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오름세를 보이는데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티슈진이네요. 오늘 9%나 급등하면서 54,300원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셀트리온이라든지 로엔, 메디톡스, 셀트리온 제약, 포스코, 캠텍까지 모두 1% 이상 상승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용경 팀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박용경 하면 이 종목이죠. 대한광통신 지난 5월달 초에 매수 추천을 하셨었습니다. 지금 13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 종목은 지금 시점에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잠시 뒤에 코멘트 들을 거고요.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임정희 대리의 종목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주셨던 페노션이 지금 17%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박용경 팀장님, 세 자릿수 수익률 대한광통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네, 그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제가 가치 투자로서 조금 할 만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테마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작년까지는 회사 자체가 적자였습니다. 적자였고 올해부터 지금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영업이익과 그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을 성공적으로 했는데 이는 지금 시장 자체 환경적인 측면이 좀 많이 변화가 됐다. 그리고 통신망 구축 자체가 4G에서 5G로 넘어오는 그런 시점에서 꼭 필요한 그런 광섬유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전공정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대한광통신이 좀 손꼽을 만한 업체로 지금 좀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과 그리고 그 5G 테마가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계속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얘기는 또 대한광통신 지금 제 포트에 지금 담겨 있으니까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일단은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대한광통신은 오늘도 포트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잠시 뒤에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듣겠고요. 임정희 대리의 페노션의 주가 흐름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목표가 근처에 왔는데 뭐 변화가 있으십니까? 지금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BDI 지수가 계속 상승 추세를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외에도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BDI 지수가 이렇게 상승할 때는 페노션 주가는 좀 9월 달쯤에 좀 다시 하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좀 이슈가 2대 주주였던 그 물량들이 이제 블록딜로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물량들에 대한 소화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다 마무리된 상황이고 향후에도 이제 아직 2대 주주가 12%에서 7%를 블록딜 마무리하고 5%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이런 5% 블록딜에 대한 악재보다는 오히려 이제 BDI 지수나 혹은 경기 상승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최근의 기간 수급도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런 BDI 지수를 따라서 충분히 상승 추세를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주가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상향한
설정하신다고요? 목표가는 네, 이전 고점이 6,800원대를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7,000원 정도로 좀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펜오션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목표가 7,000원까지 설정할 수 있겠다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10위까지 종목을 모두 골라 오셨는데 거꾸로 가는 거죠. 10위부터 종목 공개해 볼게요. 박용경 팀장님. 네,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저번 주와 뭐 동일하게 크라운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라운제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인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고요.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지금 이 주력 사업이 식품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미니쉘이라든지 초코아임이라든지 우리 뭐 마트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생활에 친숙한 그런 과자 제품을 주력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 반등이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는 그런 차트 구간에 진입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정별로 흘러가면서 지금 차트가 지금 뭐 60일선과 120일선 밑에 지금 21선, 11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10월 중순에 큰 거래량이 한번 나왔고 그 이후에 11월 한 달 동안 거의 조금 하락하면서 지금 횡보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면 한번 반등의 기회는 오지 않을까. 그때 반등이 한번 시작된다면 예상할 수 있는 목표가는 일단 121선이 18,000원 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회복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네요. 네, 지금 그래도 예상컨대 그래도 한 2달 정도 이상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일단 반등 시그널이 한번 나와줘야지 크라운제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좀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LG전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전자는 제가 시초에도 뭐 좀 특징주로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에 제가 한번 그 전화 연결을 통해서 95,000원 선에서 한번 좀 9만원에서 95,000원 사이 선에서는 좀 매수를 한번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뭐 프리미엄 가전 쪽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TV 마진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패널 가격이 조금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금 마진율, TV 자체 마진율이 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LG전자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휴대폰 사업 부분과 지금 미국 쪽으로 이제 관세적인 부분이 조금 계속적으로 걸리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보면 단기적인 이슈로 좀 악재로는 작용할 수 있겠지만 큰 회사 자체에서는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그 실적 같은 경우는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뭐 전년도 대비 충분히 상승했던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뭐 물론 틀리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보유 관점을 좀 하시고 신규 매수를 하실 분은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두산엔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60일선까지 내려왔습니다. 60일선까지 내려왔고, 최근에 지금, 수주 불발이 조금 이루어지면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두산그룹이 두산엔진을 매각하겠다고 지금 IM을 보내면서 매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매각 절차를 순리적으로 좀 밟게 된다면 지금 두산 바켓 지분도 가지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뭐 일단 수주가 불발이 됐다라고 하지만은 뭐 중저속 엔진 쪽에서는 뭐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알아주는 알아주는 회사라고 지금 뭐 다들 아시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한 2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최근에 3,000원 정도 선에서 반등을 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저점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대응을 좀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매각 대상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로만 봤을 때는 어디에 인수가 될 것인지 그것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지금 대응을 좀 하시면 좀 향후에는 조금 큰 수익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상강 M&T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강 M&T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최근에 조선 수리, 선박 수리 분야를 좀 진출하기 위해서 고성조선해양을 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면서 지금 플랜트 한 분야, 그러니까 부품 분야에서 지금 조선 선박 수리 분야로 지금 처음 좀 넘어가는 업종 좀 큰 틀의 좀 변화를 좀 주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선박 수리를 할 수 있는, 선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업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현대미포조선 정도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적으로는 좀 크게, 조선 수리 분야를 좀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적으로 보시면 거의 싱가포르 쪽에 좀 많이 수리 선박이 좀 많이 넘어가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일단 상강 M&T가 좀 큰 포부를 좀 발표를 한 것은 일단 선박 수리 분야에서 조금 메리트 있는 기업이 되자, 그리고 선박 수리 그런 단가 부분을 글로벌적으로 한 단가 20%에서 30% 이상 좀 기술력을 바탕으로 낮추겠다라는 그런 관점을 좀 발표를 한 만큼 지금 좀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한 회사임에도 분명하고요. 일단 기술적 반등이 한 번쯤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9월 말쯤에 한번 반등을 나와주면서 지금 횡보 구간에 진입을 했고, 지금 60일선 차트상으로 60일선에 바짝 붙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반등이 나와줘도 좀 크게 이상이 없는 그런 차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 부분은 단기적으로 지금 단기 손익을 좀 크게 기록한 것은 고선조선해양을 좀 인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지만, 좀 크게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선박 수리 부분에서 지금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좀 대응을 좀 손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77,000원 선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지금 얼마 남지, 한 달 남짓 경우로 다가왔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제 매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다들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각에서는 이런 SK 하이닉스가 50만원, 100만원까지 간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거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목표를 하고 있는 가격은 한 10만원 선 가격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자체가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유 관점과 매수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메모리 D램 분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안정기에 접어들려면 내년 상반기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는 시장 예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좀 안정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매수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가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시고, 목표가는 한 10만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은경 팀장과 함께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크라운제거, LG전자, 두산엔진, 삼강 M&T, SK 하이닉스까지였고요. 목표가까지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정희 대리의 10위 종목부터 또 공개해볼게요. 예. 네, 우선은 10위 종목으로는 올해도 계속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근길 많이 추우셨을 텐데 이런 한파에 대해서 좀 수혜를 볼 종목으로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좀 꼽아봤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우선 의료 관련해서 계속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패딩 관련된 이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그 패딩 중에서는 좀 프리미엄급 패딩인 이 몽클레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좀 고단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
편의성을 좀 높여갈 수 있다는 부분이 좀 계속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 프리미엄 패딩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이제 올해 30% 증가하는 880억 원을 매출을 찍고 있습니다. 올해 확실히 작년보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여기에 대한 실적 개선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수치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 좀 이제 실적이 나지 않은 이제 다른 사업 부분들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해외 브랜드로 갖고 있는 게 지금 갭이나 뭐 리퍼블릭, 바나 리퍼블릭과 같은 이런 매장들을 많이 철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또 이제 명품 브랜드 역시도 이제 항상 리스크 적자 폭을 키워왔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3분기 누적으로 50억 원 적자에서 지금 4분기에는 한 20억 원으로 좀 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좀 새로운 프리미엄 패딩이 좀 진출했다는 부분이랑 그리고 기본적인 실질 좋지 않은 사업들이 정리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영향을 미쳐서 주가는 앞으로도 좀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사실 뭐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로 좀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이런 실적 개선되는 흐름들 그리고 시장의 내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안에 좀 신세계 인터내셔널 내수 종목으로 하나 담아가셔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9위로 또 이제 추천드릴 종목으로는 한온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이 자동차, 어제 좀 현대차 그룹들이 좀 약세를 보여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한온 시스템은 그 자동차 냉난방을 좀 관리하는 공조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대표 회사인데요. 국내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대 기아차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서 70%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회사입니다. 한온 시스템을 좀 봐야 하는 이유는 그 중국 쪽에 대한 이제 정책에 대한 수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 친환경차에 관련된 정책을 계속 강력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제 좀 상반기 좀 말쯤에서도 그러한 이제 정책들을 계속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실제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이러한 정책 규제에 맞추려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9만 대, 기아차는 5만 대를 추가적으로 판매해야 될 정도로 이런 추가적인 이제 매출이 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차 쪽에서는 올해 뭐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였지만 중국에 대한 실적이 많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를 좀 기점으로 바닥을 다지고 좀 더 매출이 증가할 거라는 부분들,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실적이 좀 더 개선될 거라는 부분이랑 그리고 내년도엔 이 친환경차에 대한 정책들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계속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 같이 말씀드리고요. 주가 역시 지금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좀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좀 더 이러한 부분들 이제 좀 보수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8위로 좀 추천드릴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최근에 게임 업종이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강한 업종 중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그려갈 만한 이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저희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게임 업종 중에서도 좀 유행하는 게 역시 PC 게임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의 신작을 출시하는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웹진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제 특징주로 계속 언급이 됐었고, 펄어비스도 계속 고가를 지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PC 게임으로는 검은 사막이라는 이제 성공했었던 게임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모바일 쪽으로도 진출한다는 게 가장 큰 모멘텀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좀 강력한 매출 성장에 이제 성장 동력을 갖고 있어서 주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 진출은 이전에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1월달에 대만 쪽으로 이제 직접 서비스를 이제 시작해서 수익을 냈던 경험이 있었고요.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6월달에는 남미 시장도 진출했습니다. 보통 이제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시장에 대한 그 성장성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슷하게 이런 모바일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 또 6월달에는 중국 시장도 진출했다는 부분들, 계속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뭐 한중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계속 언급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PC 게임을 기반으로 한 이 MMORPG에 대한 성장성 계속
계속 언급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이머징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쪽에 대한 시장도 진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럽과 미국 시장은 좀 이런 중국이랑 일본 시장과는 다르게 그 PC 게임이나 아직까지 콘솔 게임 시장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콘솔 게임 시장도 전체 이제 게임 그 시장에서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 진출도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거, 좀 글로벌적으로 이제 시장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앞으로의 매출 성장을 계속 이룰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역시 모바일과 콘솔 시장, PC 게임에 대한 수출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주가 상승을 추가적으로 계속 이끌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7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업종들이 좀 횡보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년에 역시 아까 친환경차 계속 언급됐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전기차 관련된 업종들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통 업종 하면은 소재 쪽으로 일진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뭐 LNF나 에코프로도 같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을 좀 뒤따라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일진 머티리얼즈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일렉 포일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얇은 박을, 구리 박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생산 재료를 지속적으로 지금 글로벌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역시 중국 쪽의 BDI 기업인데요. 이 중국의 1위 기업이라서 매출상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LG화학을 이제 쪽으로 GM볼트 하고 있고, 삼성 SDI 쪽으로 BMW,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올해 실적은 그렇게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진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지금 풀 가동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생산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이제 증설을 통한 내년 실적 성장이 가장 큰 기대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1월 달에 말레이시아 쪽에 이제 공장을 증설한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시를 좀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기업들이 여러 가지 증설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이 증설을 하기 위한 자금들이 부족할 수가 있는 부분들,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미 유상증자를 이제 마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공장 증설, 차분히 이제 실적이 커가지는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 올해는 좀 3분기까지는 좀 성장률을 주춤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확실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부분 같이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네, LG전자. 대대견 주셨었죠? 네, 현재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제가 팻말을 좀 잘못 든 부분들도 있었는데, LG전자 지금 우리나라 그룹들 좀 성장을 보면은 올해 삼성그룹이 아주 큰 시세를 냈고 실질적인 큰 성장성을 지금 띄워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이러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삼성그룹 대비해서 LG그룹 저희가 앞으로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서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LG전자 지금 백색가전이나 OLED TV,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글로벌적 1위 기업으로 실적을 아주 잘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영업이익률 9%를 가져가면서 모았던 실적 혹은 수익을 가지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LG그룹은 이제 앞으로의 먹거리를 이제 전장 사업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2009년부터 거의 10년 가깝게 꾸준한 투자를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쟁력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그 전기차 시장을 좀 보면은 1위가 테슬라인데, 테슬라의 양산이 좀 하반기부터 지연이 되면서 이제 그 2위 단위 GM볼트가 시장을 많이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GM볼트에 가장 많은 전장 부품을 또 납품하는 회사가 이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LG화학이나 LG이노텍과 함께 충분히 그룹적으로 이 전장 사업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GM볼트를 향한 미국이나 중국 시장에 대한 전기차 진출이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GM볼트는 계속 상용화에 좀 계속 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모델을 발표하는 데도 있어서도 이전보다 30% 저렴한 이제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LG그룹은 좀 이러한 전장 사업에 대한 성장성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임정희 대리께서 준비해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 봤습니다. 잠시 뒤에 탑5 종목도 공개할 거고요.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봐드릴게요. 토박스 코리아 문의하신 분 계십니다. 1583님께서 주셨는데 토박스 코리아의 주가는 어제 급등락이 심했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내립니다. 사신 가격이 2,046원이고 비중이 40%이시거든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셨어요. 박용경 팀장님. 네, 토박스 코리아 지난주에도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일단 추세는 지금 하락 추세로 조금 전환이 됐다라고 좀 지금 보여지고요. 사실 주가가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2017년 1월에 주가가 지금 거의 1,000원 초반, 1,000원대에 있었던 주가가 지금 최근에 이제 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조정 기간이 왔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손절 의견은 제가 좀 조심스럽게 좀 드리고 싶긴 한데 일단 실적 자체가 토박스 코리아가 나쁜 기업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좀 대규모 그 하락은 주주 변경이 있으면서 그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좀 가져오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시면 일단 주봉을 봤을 때는 60일선에서 지금 조금 하락 추세로 지금 좀 와서 일단은 좀 손절을 절반 정도는 좀 하시고 2,000원 초반이시니까 나머지 절반 정도는 다시 한번 좀 기회를 보시면서 다른 종목에 좀 갔다가 오시든지 아니면 지금 1,500원 선에서 지금 다시 한번 재매수 반등을 줄 때 한번 재매수를 한번 통해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좀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토박스 코리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임정희 대리께도 문자 하나 드릴게요. HB 테크놀로지를 4,750원에 사셨습니다. 30% 비중 실으셨고 4188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 문자 이렇게 남기셨어요. 주가가 하락 중인데 왜 이런 거냐고 물으셨거든요. 임정희 대리님. 예, 최근에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주들이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좋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거는 그 삼성의 투자가 항상 핵심이었습니다. 장비주들이 투자 계획이나 혹은 앞으로의 이제 진행 과정이 밝혀져야지 거기에 이제 선제적으로 장비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삼성의 이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초에는 90K까지 지금 투자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12월 달 혹은 11월 말에 들어서 30K까지 이제 투자하는 비중을 좀 더 낮추고 보수적으로 좀 진행한다고 이미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장비주들이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 장비주 자체는 이렇게 좀 시계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가를 살펴볼 때도 좀 보수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예측을 받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비주들보다는 지금은 소재주 쪽으로 이제 주가나 혹은 수급들이 많이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IT 관련된 산업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확실히 상반기보다 둔화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연말 되고 나니까 차익 실현 이제 물량도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주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기다리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충분히 OLED 관련된 성장성은 내년에는 계속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셔도 좋으시겠지만 뭐 시간이 걸리는 걸 뭐 힘들다 하시면은 좀 이제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분할로 이제 매도하셔서 좀 더 상승 탄력이 있는 다른 종목으로 좀 매매하시다가 좀 다시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종목 자체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HB 테크놀로지 문의하셔서 구체적으로 봐드렸습니다. 저희 이번에 저가 매수 신호가 좀 와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은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연결해 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신규 상장주 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바로 진에어입니다. 얼마 전에 상장했죠. 상장 공모가 31,800원으로 공모가 상단으로 굉장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한테는 호평을 받았는데요. 상장하고 나서 외국인들의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 하락이 이루어졌는데요. 어제 장중에 좀 저점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좀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 최근에 외국인들의 공세가 좀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에서 기관들은 오히려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항공이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항공주 전체적인 매기에 좀 힘을 좀 불어넣는 그런 모습이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는 현재 26,650원 1.72%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수가 26,300원으로 잡았지만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 35,000원, 손절란 24,0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LCC의 제주항공과 맞먹는 영업이익과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진에어, 이제 모회사, 대우의 형제 회사인 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좀 우위에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해 보시면 좀 관심을 좀 갖고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진에어를 오늘 저가에서 포착주로 주셨는데 목표가 35,000원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근거로 목표가를 설정하신 건지 한 말씀 여쭤볼게요. 지금 진에어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1100억에서 1200억까지 이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현재 지금 7,995억 원, 약 8천억 정도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런 펀더멘탈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LCC 부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매년 20에서 30%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역시 기재기 추가적인 도입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35,000원 가격 무리한 가격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PER 한 10배에서 12배 정도의 가격, 내년 예상 영업이익 대비 10배에서 12배 정도 PER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장 공모가가 31,800원이었고 신규로 주신 종목인데 지금 목표가 38,000원, 35,000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종목씩 추천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있고요. 박용경 팀장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네, 나머지 5개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포스코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포스코요? 네네.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철강 가격이 되게 강세입니다. 지금 특히나 중국에서 감산 그 결정을 한 만큼 지금 포스코의 수요가 좀 많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그 중국 철강 유통 가격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니까 포스코 4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최대 실적으로 지금 한 1조 2,700억 정도 규모로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습니다. 그럴 만큼 지금 올해 연간이익이 약 4조 7천억 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좀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있습니다. 있은 만큼 지금 차트상 변화도 지금 일봉, 주봉, 월봉을 다 보시게 되면 일단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32,000원에서 33,000원 사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행보를 좀 보여주면서 지금 주봉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월봉 같은 경우는 거의 전고점이 33만 원을 지금 돌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121선, 월봉의 121선을 지금 터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 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실적을 바탕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포스코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금 이 시점에 지금 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내년 초나 내년 중순쯤에는 주가가 40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를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일단 철강 산업 자체가 지금 워낙 호조이기 때문에 포스코뿐만 아니라 포스코 광판이라든지 현대제철이나 이런 부분도, 이런 철강 계통의 다른 회사들도 같이 한번 놓고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대한광통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일단
3,500원 선에서 굉장히 신규 매수를 좀 권해드렸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5,700원 선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만큼 지금 이 가격대에서 지금 다시 한번 횡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상승 모멘텀을 좀 보여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9월 말과 11월 중순에 가장 강력한 거래량, 지금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3,500원 수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지금 한번 주가 크게 뛰고 있는 그런 점진적인 상승적인 추세가 지금 돌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목표로 한 가격은 한 6,000원 정도 선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을 손쉽게 좀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5G 테마도 지금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지금 LG, SK, KT 3사가 지금 5G 통신망을 좀 구현하는 그런 구현 시연회를 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만큼 지금 연관되어 있는 대한광통신은 조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예상치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발표한 게 연초에는 180억 규모였는데 지금 공장 증설 이슈와 함께 맞물리면서 150억 규모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흑자 전환을 대규모 했는 그런 회사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공장 증설을 했던 그 스마트 팩토리와 공장 증설한 부분이 같이 맞물리면 지금 예상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230억 규모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회사가 급진적으로 갑자기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베이스 바탕인 테마주라고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실적 베이스가 되는 기업 중에서 이제 테마가 맞물리는 기업이 특히나 좀 크게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항상 옆에 두시고 좀 보시면 좀 큰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실 것 같으면 일단 분할 매수 관점에서 뭐 10% 정도만, 비중의 10% 정도만 좀 먼저 잡으시고 점진적으로 좀 늘려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다음 종목은 오텍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텍 같은 경우는 지금 1991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특수 차량 제조 전문 기업으로 지금 한국형 앰뷸런스와 지금 특장차, 그리고 특수 물류차, 물류 차량, 그리고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또한 산업용 에어컨이라든지 잘 알려져 있는 오텍 캐리어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예상 매출액 실적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 예상이익이 지금 약 한 2배 정도의 매출 수준을 좀 기록할 것이다. 영업이익과 같이.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만원대에서 지금 횡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저점을 한번 한 2-3번 정도 지금 반등 시그널이 오면 그때부터 한번 주가가 좀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오늘도 지금 한 2%, 2.3% 정도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60일선을 기준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120일선을 돌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차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주봉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지금 9,000원에서 만원 사이를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 거래량이 10월 30일 날 한번 조금 10월 30일 그 주에 한번 좀 나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한번 2016년에 4,000원인 주가가 2017년에 14,000원으로 크게 점프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16,000원 선까지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받았던 부분이 지금 실적이 지금 전년 대비 굉장히 향상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지금 특히나 오텍 캐리어 에어컨과 지금 냉장 쪽은 아이스크림 전문 업체들이 조금 프랜차이즈들이 좀 늘어나면서 지금 오텍 같은 경우 실적이 좀 개선된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평창 동계올림픽에 또한 지금 앰뷸런스라든지 특수 물류 자동차들, 그런 부분들이 매출이 좀 크게 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주목 한번 해보시면서 매수를 하시면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LG U 플러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 저번에 제가 말씀을 지금 2만원 정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15,000원 정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15,000원을 지금 기점으로 해서 조금 목표가를 좀 잡고 매수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는데, 5G에 지금 통신망을 구축하면서 특히나 LTE 통신망이 들어오면서 LG와 SK와 KT의 통화 품질이라든지 회선망의 품질 자체가 거의 큰 차이가 없어졌다. 그래서 LG 플러스가 크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매수 사인을 좀 드렸고, 특히나 지금 5G의 테마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만큼 통신 3사 다 주목을 하셔도 무방하겠으나, 특히나 LG 플러스만큼은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일단 IoT 서비스 같은 경우도 LG U+의 중점적인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 매출도 좀 주목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좀 휴켄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휴켄스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104% 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지금 좀 실적 발표를 했는 만큼 지금 4분기 영업이익도 같이 좀 기대가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지금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16년 대비 2017년 실적이 지금 크게 상향 조정이 되는 부분을 좀 알 수 있는데, 컨센서스 자체가 지금 1,563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769억 대비 좀 큰 상승을 좀 했는 부분을 좀 알 수 있는데, 특히 지금 차트 같은 경우도 121선을 조금 돌파를 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점진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켄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로서도 좀 적합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아쉬운데, 최근에 지금 거래량을 좀 한번 동반해서 조금 한번 나와준다면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다 갖춘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목표 가격을 지금 좀 제가 드리겠는데요. 일단 전 고점인 지금 한 27,500원 정도 선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짧게 23,500원 좀 보고 좀 대응을 하시는 걸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박윤경 팀장님의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고요. 바로 이어서 임정희 대리님의 5위부터 종목 보겠습니다. 네, 5번째 추천드린 종목은 에이스테크입니다. 최근에 이 5G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이나 KMW를 좀 필두로 계속 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이스테크는 KMW와 비슷하게 이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4G에서 5G로 넘어갈 경우 거리가 짧은 고주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촘촘한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기지국에 들어가는 중계기나 안테나가 그래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에이스테크 역시 이런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KMW가 먼저 강한 시세를 냈기 때문에 에이스테크는 좀 더 뒤따라가는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정고점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이 5G는 2019년도에 조기 상용화를 지금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주들은 내년에, 특히 또 저번 주에도 좋은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제 주파수 경매도 이제 9월달이나 10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6월달로 또 앞당겨지면서 더욱더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장비주들은 그런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한두 달 후에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계속 봐야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는 KMW와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K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국을 통해서 수익을 그동안 내는 회사였고,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인도나 이제 베트남, 이제 중국 쪽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았었는데 인도가 4G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익성을 챙긴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KMW가 보통 주파수 사업에만 좀 몰두를 하고 있다면은,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장 사업에 들어가는 이 안테나 쪽에서도 이제 매출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량용 안테나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장 사업이 또 부각될 경우 여기에 대한 이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에이스테크 지금 충분히 매수가 5,000원 부근에서 담아가셔도 좋을 걸로 보고 있어서 같이 추천을 좀 드려봤고요. 네 번째로는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회사입니다.
IT 업종이 좀 더 상승 탄력이 둔화됐기 때문에 좀 더 개별적인 모멘텀 혹은 그런 성장성을 갖고 있는 회사를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서플러스 글로벌은 이 중고 장비, 반도체의 중고 장비를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는 좀 유일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서플러스 글로벌과 같은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가진 회사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위라는 부분이 우선은 시장에 좀 수혜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플러스 글로벌은 이 반도체 중고 장비를 이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 이 중고 장비를 보면은 최근에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IoT 그 사업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이제 쓰지 않는, 예전에 이제 좀 더 기술력이 낮은 중고 장비를 이제 다시 또 쓰게 됐습니다. 센서와 통신 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중고 장비가 이제 수요가 다시 늘어나게 됐는데, 현재는 이제 공급되지 않는 이 전통 장비인 200mm의 이 중고 장비를 서플러스 글로벌이 지금 이제 중고 거래를 통해서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수익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또 업황은 계속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장비들의 또 가격을 높게 팔 수 있는 부분들이 수익을 계속 챙겨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기관 수급도 들어오면서 계속 이제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00원대에서 지금 계속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성이 부각되면 또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충분히 가격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라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세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KG 케미칼입니다. 어제 좀 급등하는 시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모멘텀이 지금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회사이고요. 사실 KG 케미칼은 그 종목명에서 알 수 있듯이 KG 이니시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에 이제 자회사를 좀 가져가면서 전기차 관련된 회사를 좀 인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모 화학이 그 코발트를 만드는 국내 유일한 회사라고 보면은 이 KG 케미칼은 이 황산 니켈을 만드는 국내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켈에 대한 수요는 이 코발트의 가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니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사실 이 자회사 에너캠에 대한 그 지분을 40%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에 부여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향후에 이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KG 케미칼 지금 좀 고가에서 놀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19,5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매수 타임을 이제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셔서 목표가는 좀 2만 원대 위로 22,000원 정도로 보시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2위로 추천드릴 종목은 넷마블 게임즈입니다. 넷마블 게임즈의 가장 이제 추천 이유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 지금 한중 정상회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정상회담 내용 중에 FTA 2차 협상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FTA 2차 협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될 거는 이 서비스와 투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서비스에서 또 가장 큰 수혜를 볼 우리나라 종목들, 업종들을 보면은 컨텐츠나 게임 혹은 이제 뭐 엔터주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주나 혹은 이제 면세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제도 강한 시세를 낸 업종들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넷마블 게임즈와 같은 경우는 중국의 판권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니지 투 레볼루션 관련된 이제 게임 판권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이제 판호를 좀 갖게 되면은 내년 2분기부터는 중국 실적이 좀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지금 계속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중국 혹은 게임 개발력을 바탕으로 이런 성장성들은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로 추천드릴 종목은 현재 포스코 ICT입니다. 지금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가장 큰 이제 제조업에서 또 연동될 수 있는 게 스마트 팩토리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좀 강점을 가진 기업으로는 이 포스코 ICT 혹은 삼성 SDS 정도로만 꼽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실적을 내고 수주를 내고 있는 거는 포스코 ICT가 선발적으로 지금 선두적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성장성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이제 수주를 충분히 내고 있지만 올해는 포스코 그룹 외에 또 동화기업이라는 또 시범 공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그 임금이 상승하는 부분들, 또 공장 자동화를 위한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보시면은 각각 업종에서 대표
대표되는 종목들이 계속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목표가 10,000원 정도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통해서 두 분의 전문가의 10종목씩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5 시대에 수혜주가 한 종목씩, 많게는 2종목씩 있었고요. 또 LG전자는 두 분 모두 추천주로 주셨죠. 함께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종목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박윤경 FA팀장, 메리츠 종금증권의 임정희 대리,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양지수가 모두 시간이 흐를수록 오름폭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인데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또 역시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대응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1% 이상 상승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